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온라인으로 뵙게 돼서 현장에서 직접 뵙지 못하지만 같이 이번 1시간 반, 2시간 정도 시간 동안에 여러분하고 전략적 사고라는 부분하고 어떻게 의사결정하면 좋은지 이 부분에서 좀 같이 공유하고 아는 지식들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현재 기업성장연구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여러분하고 자주 뵙게 되는 이유는 선도기업 육성 사업이나 아니면 도둠, 도약, 우리 운영하고 있는 성장사다리 프로그램 있잖아요. 네, 그 부분 때문에 자주 뵙게 될 거고, 지금도 자주 뵙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 이제 프로그램들을 기획하거나 사업을 운영할 때 어떤 구조로 또 상담하고 어떤 구조로 기획을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짧은 시간이지만 온라인으로 공유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정책 연구를 주로 해왔기 때문에 의사결정이라는 개념보다는 의사결정을 수용하는 방법들, 또 어떻게 그 항목들, 이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또 전략적 사고를 하기 위해서 주어진 정보들을 최적화해야 되는 딜레마들이 좀 있어요. 자원은 좀 적은데, 시간은 또 촉박한데, 가장 효율적인 결과물들이 나와야 되다 보니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어진 조건이나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컨텐츠 환경들 그걸 이용해서 최적화하는 또 효율화하는 이런 과정에 어떤 의사결정 항목들이 중요하게 반영이 되고 그걸 또 수용했을 때 효과가 나오는지 그런 부분들을 정책과제라든가 기업 컨설팅을 하면서 또 창업하는 팀들을 돕다 보면서 여러 번 연습이 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연습되고 훈련됐던 내용들을 이번 기회에 좀 공유 드릴 수 있게 돼서 나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장에서 만나게 되면 많은 자료들 또 현실적으로 필요한 자료들을 공유하면서 같이 토의하고 토론할 수 있겠지만 요즘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코비드 때문에 대면 접촉이 좀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일단 온라인으로 먼저 뵙게 된 거를 양해 부탁드립니다. 1차적으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전략적 사고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기관이나 기업에서는 좀 역량 있는 또는 체계적 사고를 하는 그리고 창의적 발상을 하는 이런 이제 전천후 직원들을 많이 찾고 또 육성하고 그런 사람들을 채용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그런 사람을 발견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조직에서 원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분류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고민하다 보니 조직에서는 ABC를 요구한다. 이렇게 보통 설명을 드립니다. 첫 번째 애티튜드, 태도라는 개념들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조직이 탑다운 구조든 수평 구조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조직 구조 안에서도 그 조직의 여러 가지 의견 또는 여러 가지 의무 또는 수행할 미션들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또 긍정적으로 하시는지 아니면 불만 불평을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인지 또 본인 혼자 일하는지 아니면 누군가 리딩을 끌고 가고 밀고 가고 하는 리더십의 모습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1차적으로는 태도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B는 기본적인 베이직 날리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또는 가질 수 있는 소양을 가진 사람들을 요구합니다. 언젠가 기회가 한번 있겠지만 뵙게 되면
1차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데이터가 있다고 하는 거고요. 그거는 팩트 기반입니다. 현실적으로 저희가 현장에서 조사했거나 리얼 값들, 그걸 이제 데이터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료죠. 그 자료가 여러 가지 자료들하고 병합이 돼서 의미 있는 생각이나 의미 있는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면 인포메이션, 정보라는 것이 됩니다. 여기서부터가 이제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되고 정보가 되는데요. 요게 행위로 실현이 되면 이걸 지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보이는 화면에 기본 지식이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을 해석을 조금 다시 해보면 기본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정보와 데이터를 알고 있거나 만들 수 있는 사람. 네, 이런 사람이 기본적 지식을 가진 사람이겠죠. 그래서 지식이라는 개념이 그냥 막연하게 상상의 무언가 뭐 이렇게 보시지 마시고 행동할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 또 정보를 행동으로 옮기는 그 행위들, 그걸 지식이라고 한다. 그리고 지식이 이제 여러 사람들하고 공유가 되고 배포가 되고 나누어지면 그걸 지혜, 위즈덤이라고 합니다. 앞서 이제 태도라고 얘기했던 부분, 애티튜드는 지혜를 가진 사람의 어떤 레벨이 될 거예요. 함께 나누고 또 알게 된 내용들을 공유하고 다른 사람도 실행할 수 있게, 실천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태도? 네, 그게 이제 리더겠죠. 그 다음에 C, 이거는 이제 경쟁력 있는 스킬이나 역량을 얘기합니다. 컴페티션이라고 하는 부분들일 텐데요. 뭐, 잡 컴페티션이라고 하면 직무 역량이 될 거고, 뭐, 우리는 보통 이제 잡, 업무, 수행, 태스크에 가까울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얼마나 잘 활용하고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사람인지, 네, 이렇게 이제 조직에서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기관에서 일을 하는 분들이니까, 기관에서 원하는 ABC는 무엇일까를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민, 민간 기업이나 기업인들하고 얘기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대정부, 정부 기관분들하고 얘기하는 것들도 있을 거고, 대연, 뭐 출연연이나 대진흥원, 뭐 여러 가지 부분들하고 같이 콜라보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럴 때는 상대방이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거기에 맞는 톤, 컬러를 또 매너를 맞출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역량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이제 A, B, C 중에 우리가 좀 약하거나 내가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이번 강의 프로그램들, 뭐 제 교육뿐만 아니라 다른 강사님들도 좋은 프로그램들을 많이 가르쳐 주시고 있더라고요. 잘 섞어 보셔야 될 겁니다. 오늘은 그 중에 어떻게 보면 마지막 이제 직무 역량, 그 다음에 기본적인 지식, 네, 이 부분들을 좀 버무려서 전략적 사고와 전략적 의사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유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테스트 아닌 테스트를 좀 해볼까 합니다. 직관적으로 한번 3초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고민해 보세요. 옷에 난 구멍은 몇 개일까요? 네,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추정하건대 이과 계열을 나오신 분은 8개라고 얘기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또 지금 봐서는 8개에 가깝습니다. 문과 계열을 나오신 분들은 4개 또는 2개, 6개,
이렇게 얘기한 분들도 상당 부분 있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옷에 구멍이 몇 개냐 이렇게 설정을 해버리면 답을 찾으려고 하시는데 그 해설 그 다음에 설명이라는 부분에 전략적 사고를 좀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당장 그냥 과학적 또는 원래 논리적 사고로만 얘기하면 목을 집어넣고 팔을 넣어야 되고 몸통을 넣어야 되니까 상하 그 다음 팔 쪽에 구멍이 각각 있으니까 4개겠죠. 그리고 가슴에 관통하는 구멍이 있으니까 면 2겹이 겹쳐 있는 곳에 구멍이 뚫려 있는 거니까 2개 곱하기 2면 2면이니까요. 그럼 총 8개일 거예요. 그런데 하나 조금 특이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저 뒤는 못 봤지 않냐. 네, 공감합니다. 그래서 뒤가 이렇게 뚫려 있으면 뭐 6개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또는 뚫렸는지 알 수 없지 않나?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거예요. 또는 저 가슴 안에 있는 저 구멍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그림일 수도 있지 않냐. 그림이라면 뭐 의미 없지 않냐. 4개다. 네, 그 말도 공감이 됩니다. 조금 어린이들, 맑은 정신, 또 예체능, 창의적인 사고를 좀 다르게 하시는 분들은 이거 옷을 입혀야 되는데 옷인데 입는 옷인데 사람이 입는 옷이 아니라 종이 인형이 입는 옷이라면 가위로 오린다면 이건 구멍이 없을 수 있다. 사람이 입는다고 얘기하지 않았지 않냐. 네, 그럼 대상이 바뀌었고 형태도 바뀌었죠. 가위로 오려야 되니까 3D가 2D로 가면서 구멍이 전혀 없어진 거죠. 조금 많이 배웠거나 좀 더 많이 고민하는 사람들은 이 티셔츠는 M 사이즈냐 120수냐 180수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랬더니 구멍이 본인들은 이제 섬유라는 것들을 고민해보면 시실과 날실이 있는데 시실과 날실이 겹치는 저 부분 하얀 부분이 공극이라고 해요. 저 공극이 구멍이다 라고 정의를 해버리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 큰 구멍 그들의 눈에서는 이건 공간이죠. 저건 구멍이라 보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굉장히 많은 개수가 생길 수 있다. 그러면 티셔츠 안에 구멍이 몇 개입니까? 라고 하면 여러 가지 요건을 보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목하고 몸은 관통하는 하나의 홀 아니냐. 사람 몸이 하나지 않냐. 몸 기둥을 집어넣는 것 같은 거니까 이게 깊이가 요건이 없다면 그냥 홀 하나, 몸통 하나에 팔 2개 나온 거니까 3개일 수도 있다. 홀수가 나오는 수도 있어요. 또 이 옷의 그 끝에 선들을 보시면 우측보다 좌측이 조금 더 진하잖아요. 경계선들이. 그 부분을 보시고 이 옷은 2장일 것이다. 그래서 8개가 아니라 16개의 구멍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 좋아요.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우리가 이제 계속 전략적 사고를 하는 걸 알아볼 건데 전략적 사고는 가정이라는 게 있고 논리적인 것들이 있고 그걸 분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통합할 수 있는 그 역할, 역량, 그 생각하는 힘을 보는 것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하나의 규정되어 있는 숫자 또는 답이 정해져 있는 이야기 그 부분을 살펴보는 것보다는 조금 더 열려있는 생각 체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옷의 구멍이 몇 개입니까? 라고 하는
우문, 어떻게 보면 틀린 질문일 수 있는데 현답을 한다면 상황에 따라 다 달라질 텐데 원하시는 숫자가 8개라면 가능하다. 6개일 수도 있고 5개일 수도 있고 4개일 수도 있고 2개일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무한히 많을 수도 있다. 그 중에 가장 적정한 값들은 조건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푸는 것들이 전략적 사고의 구별을 하고 체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한 좋은 연습 방법 툴이기도 합니다. 이제 전략적 사고라는 부분들을 조금 깊이 알아볼까 합니다. 전략적 사고는 정의 안에서 보면 이제 전쟁에서 승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전투 계획이나 조직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 어떤 전술을 사용할 것인지 이런 일련의 과정 전체를 다 보는 술책을 얘기합니다. 전술은 쓰는 솔루션들이지만 전략은 이 전쟁에서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되는 미션이잖아요. 목표예요. 그러니까 전략이 바뀐다는 건 이기는 전략이 아니라 지는 전략이 된다는 건 그냥 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 행복하다, 뭐 그러면 할 말이 없지만 전쟁에서는 상대와 비교해서 뭐 차별적 우위를 갖는 것들 또는 좀 더 바람직한 상황 또 전략이라는 것들은 솔루션을 실행해야 되기 때문에 동적인 개념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적 사고를 한다는 것들은 생각도 유연하지만 행위로 움직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앞서도 데이터나 정보나 지식이나 지혜라는 용어를 얘기하면서 지식은 행동할 수 있는 정보를 가진 것들, 정보에 행동을 올린다면 정보에 행동을 올려서 실행할 수 있으면 그게 지식이 된다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전략은 상당히 지식하고 관련성이 많습니다. 뭐 전술은 운영하는 어떻게 보면 계획이나 술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의미 있는 정보와 연결이 잘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전술과 전략, 요게 내용이 약간 다르다는 거 하나 이해하고 계시면 좋겠고요. 다음 걸 보면 전략적 사고라는 거, strategic thinking라는 게 있습니다. 사전적 의미로 보면 뭐 간단하게 한번 읽어보면 의도하는 최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사, 경쟁사, 고객, 시장 등의 전략적 요소를 분석하여 최적의 대안을 모색하는 사고 능력, 그것을 전략적 사고라고 하고 사업 전반에 관해서 생각할 수 있고 또 조직에 영향을 미치는 외적 요인이나 그 영향력을 분석할 수 있는 것, 또 태도, 또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문제를 보고 새로운 솔루션들, 해결안을 찾아낼 수 있는 사고 능력을 전략적 사고라고 교육학에서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계속 얘기해 드렸던 것처럼 전략이란 단어하고 지식이라는 단어하고 상당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고 있고 지식은 행동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현할 수 있는 그런 베이직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걸 가지고 있는 것과 더불어 태도도 있어야 되겠죠. 뭔가 도전적으로 해보겠다라는 창의성, 그러니까 최적의 대안을 모색하는 사고 능력 그 과정이니까요. 태도가 좀 긍정적이거나 도전적이거나 좀 즐기거나 이런 구조들도 당연히 엮여 있게 돼요. 또 이 전체를 능력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직무 역량 그쪽하고도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앞서 A, B, C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얘기했던 것들 그게 전략적 사고랑 상당히 유관성 있게 연결이 된다는 점을 하나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본 겁니다. 영상을 통해서 한번 잠깐
재밌는 상황들을 살펴볼까 합니다. Hold on, Johnny. Daddy's coming. Just like Bolt. You don't have a dog yet. He's trying to do it like the movie. Give it to her. Well, but I know what Okay, I ain't gonna get out. I do. Why you doing that? Hey, you got out. Yeah, I got out. 네, 내용 보신 것처럼 엄마는 이미 알고 있었죠. 솔루션을. 아빠는 아직은 여기까지는 없었으니까 태도가 바뀌었죠. 약간 공격적일 수밖에 없고, 새로운 대안들, 또 아빠분들, 또 다른 엄마분들도 이 영상 보면서 저거 전동 드릴, 전동 톱들이 있어야 되겠다. 저 난간을 빨리 잘라야 되겠다. 또는 어떤 분은 구급차 119 소방관들을 불러서 저거 빨리 커팅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셨을 텐데, 엄마들 중에 아이를 낳아본 엄마들은 머리가 빠져나오면 몸통도 빠져나온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고 나니 뒤로 빼는 게 아니라 앞으로 빼는 거야. 그걸 아이가 빨리 알 수 있게끔 계속 응원을 해준 거죠. 이미 알고 보면 되게 간단하지만 모르고 보면 굉장히 당황스럽고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기업에서 일을 잘하는 사람과 일 못하는 사람을 구별할 때 여러 가지를 보는데요. 앞서도 A, B, C로 구별했던 것처럼 일 잘하는 사람들은 성격이 결론 내는 게 되게 빠르고 가능성이 낮은데도 도전하고 자기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을 만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는 그런 태도적인 모습도 있고 그다음에 실패를 쉽게 잊고 시류, 흐름들을 빨리 파악하는 장점도 있고 서점에 가서 새로운 정보들을 파악하고 또 새로운 사람들, 정보를 가진 사람들과 만나면서 새로운 또는 본인이 모르던 정보들을 습득하는 그런 노력들도 한다는 점 좀 다르죠. 근데 일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기보다는 일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잘하는 사람들은 그저 부러워 보여요. 잘하는 사람들은 저절로 저렇게 됐을 거라고 대부분은 가정을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일 못하는 사람들은 저렇게까지 되면 안 되겠구나라고 본인하고 비교를 하게 돼요. 네, 그래서 한번 그 부분을 보면 일 못하는 사람들은 결점을 고치려고 한다. 본인이 좀 안 좋은 부분들을 고치려고 한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일을 하는 것의 입장에서 보면 태스크를 관리하는 또 잡을 운영하는 본인의 직무를 관리하는 거라면 결점은 좀 뒤로 빼고 잘하는 걸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최적의 상황을 만드는 것, 강점을 부각하는 것에 더 집중을 한다는 점이죠. 그 다음에 모든 일을 자기가 다 처리하려고 한다. 보통 이 정도면 참 성실하고 봉사정신이 강하고 조직을 아끼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점입니다. 일은 함께 하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혼자 일을 다 처리해버리면 다음에 반복 구현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빠지면. 그럼 조직한테는 굉장한 리스크죠. 그래서 혼자 열심히 일하는 사람, 그건 일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진화해서
약점으로만 보면 되게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일을 이것저것 다 혼자 맡아서 해버리면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해볼 기회가 없는 거고, 물론 잘 처리하면 다행이지만 잘 못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 일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또는 정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도와줄 수 없는 좀 큰 사고로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주의했으면 좋겠고요. 흥미가 아니고 노력을 일하는 능력, 네, 이 부분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태도, 또 뭐 뭔가 배우려고 하는 그런 태도, 네, 흥미보다는 어려운 걸 계속 도전하는 태도 다 좋지만 그럴 시간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조직에서는 이미 그걸 할 줄 안다고 생각하고 채용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잘하는 것만 잘해도 일은 잘 돌아갈 거예요. 또 다른 분야에 좀 관심이 있는 거라면 앞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정보를 잘 취합을 하고 행동으로 옮겨서 지식으로 전하는 그 과정이 누굴 도우면서 해야 되겠죠. 같이 일하면서. 그게 흥미가 아니고 노력을 하는 부분들이 일을 잘하는 사람들을 어시스트를 해가면서 밸런스를 배우는 거죠. 또 이렇게 하려면 사내 정보통이 돼야 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사통팔달로 여러 가지 정보를 다 아는 사람. 네, 좋은데 정보를 가지고 있으나 행동으로 옮길 수 없는 사람. 지식이 아닌 사람들은 지식이 아닌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좀 잡다한 지식만 또는 지식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우니까 잡다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거니까 별로 효익이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정보통으로 불리는 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다. 그리고 지시를 받으면 질문을 많이 한다. 요건 이제 해석의 여지가 좀 있긴 한데요. 반문을 위한 질문, 반대를 위한 질문을 하는 경우 이 부분들은 이제 소모전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보다는 본인이 제대로 모르고 있기 때문에 확인하는 거 아니면 상대방이 뭔가 얘기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체크하는 부분 그걸 질문으로 보기보다는 체크라는 개념 점검을 많이 한다 뭐 이런 것들이 좀 다른 용어가 될 것 같아요. 또 상사의 칭찬에 일희일비한다 이런 태도들은 이미 예상을 하고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 칭찬은 응원이지 뭐 잘했네 그러면 좋아하고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실망하고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설이 틀린 거기 때문에 가설을 고치면 되거나 또 뭐 칭찬한다면 가설이 맞은 거죠. 그걸 결과적으로 뭐 이렇게 감성을 또는 감정을 희생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또 잔업을 당연하게 생각한다. 옛날 이제 아재 그룹들은 뭐 남아서도 열심히 일해야 된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지만 지금은 잔업보다는 효율적으로 제 시간에 좀 더 빠르게 일하는 것들이 일을 잘하는 사람의 모습이 됩니다. 잔업이 많다는 건 본인이 감당 안 되는 양을 본인의 체력으로 지금 커버하고 있는 건데 번아웃 되면 크게 사고가 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일 잘하는 사람과 일 못하는 사람의 항목들이 쭉 있는데요. 일 잘하는 사람들의 항목을 보시기보다는 일 못하는 사람들의 내용 중에 조금 찔리는 말들이 좀 있을 겁니다. 물론 문장의 표현이 좀 다른 해석의 여지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보완을 하기 위한 화두다라는 개념으로 좀 보시면 좀 더 활용하기가 편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전략적 사고라는 부분들을 좀 가보면 많이 팔리고 있고 많이 참조가 됐던 책을 전제로 같이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전략적 사고는 현재 성과보다 기업의 미래 성과를 고민을 하는 것, 자신의 능력보다
경쟁사와 잠재적 경쟁을 할 수 있는 상황들, 또 기존의 사업에 대한 선택보다는 과감한 포기를 우선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자세, 또 그런 자세들을 논리적 탐구를 하면서 또 구체적인 해결을 만들어가는 여러 가지 생각하는 과정이라고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가까운 장소까지 가는 길이라면 굳이 뭐 내비게이션을 많이 키시지 않고 찾아가시지만 내비게이션을 켜서 빨리 가는 게 전략적인 접근인지 아니면 지도를 보고 일정한 공간들 체크 포인트들을 설정하고 좀 무작위로 가보면서 좀 다양한 다른 것들을 관찰하면서 가는 거 뭐가 전략적이냐 지금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뭐가 더 효과적이냐 효율적이냐 그 얘기는 좀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내비게이션을 찍고 가면 효율적이겠죠. 빨리 가니까 도착이 목적이라면. 근데 가는 과정 속에 뭐 요즘 같은 시대에 1층 상가들이 임대가 많아지고 있고 움직이는 사람들도 적고 다 마스크를 껴서 눈만 보이는데 즐거운 표정인지 슬픈 표정인지도 알 수 없고 예전엔 왁자지껄 3명 4명이 모여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면서 시끌시끌하게 돌아다니는 길 모습이 길거리의 환경이 지금은 다 개별화돼 있고 분절돼 있더라. 이 상황을 보고 결과 목표지로 왔을 때 이미 정보는 엄청 많이 들어와 있는 거겠죠. 그 정보가 활용이 된다면 더 효과적인 접근은 내비게이션보다는 좀 좌충우돌하면서 골목골목을 확인하고 결과지까지 뭐 늦지 않게만 오면 되니까요.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런 상황이라면 전략적인 판단의 근거도 좀 달라질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공공에서 일을 하고 계시다 보니 전략적 사고라는 것들이 조금씩 뉘앙스가 달라질 수 있을 텐데 그 부분을 좀 더 살펴보면 저도 이제 여러분처럼 공공기관에서 한 10년 정도 일을 하다 보니 뭔가 이제 탑다운으로 미션들이 많이 내려오잖아요. 뭐 뭔가 기획을 해야 되는 상황, 또 뭔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 자주 당면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전 4개 정도를 늘 고민하고 제 체험적으로 만든 틀이에요. 목적, 대상, 방법, 효과라는 개념들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특허 심사를 할 때, 기술의 사업성을 평가할 때, 이 사업, 이 기술은 어떤 목적으로 만든 거고, 그 대상은 누구고, 그 구성은 무엇으로 돼 있고, 그러면 뭐가 좋아지는지, 이게 보통 심사나 정책 기획을 하거나, 문서 보고를 할 때, 임원분들이나 선배분이나 또는 다른 대민, 다른 조직에서, 대정부 조직에서 물어보는 질문들이었어요. 왜 하냐? 누구를 위해서 하냐?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 그럼 뭐가 좋아지냐? 맨날 들으시는 거잖아요. 답은 알지만, 이 답을 표현하는 게 참 어렵죠. 그리고 체득화되기가 어렵고 그래서 이해를 대등적으로 본 것들이 전략적 사고의 여러 가지 키워드입니다. 목적은 명분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대상은 분석이라는 개념으로 어디를 먼저 우선적으로 할 거냐 그게 당연히 타당하냐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비교군이 있어야 해요. 그다음 민수단이라는 부분들 우리가 구성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텐데 그건 창조적이어야 합니다. 예전에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요. 근데 그건 좀 반응이 안 좋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이면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 경험들이 반영이 되기도 하죠. 네, 그래서 창조적인 접근이냐, 창의적이냐, 그렇게 용어를 하나 이해하시면 좋겠고,
효과라는 부분들은 뭐 통합적이냐, 기존에 했던 일들, 또 다른 사업과 연동성이 있냐, 이런 것들을 보는 것들이에요. 그 네 가지를 잘 엮어보면 하단에 이제 플로우가 하나 결정이 납니다. 이건 이제 시스템 개를 형성할 때 핵심 구성 네 가지 요소들이에요. 첫 번째는 인풋, 투입 요소가 있어야 될 거고, 그게 프로세스를 통해서 아웃풋이 나올 거고, 아웃풋에 대한 결과물을 보고 피드백 관리를 하면 이게 이제 선순환 구조가 되면서 개선의 기능들을 갖게 되거든요. 이 구조를 똑같이 정책기획이나 사업계획이나 개념으로 보면 누구를 대상으로 일을 할 건지를 분석을 먼저 해놓고 그럼 당연히 타당해야 되겠죠. 누구를 대상으로 할 거냐, 뭐 탄소 산업을 먼저 도울 거냐, 선도 기업을 먼저 도울 거냐, 또는 선도 기업 중에 탄소가 먼저 도와질 거냐, 자동차 분야를 도울 거냐, 아니면 뭐 창업 기업을 도울 거냐, 중견 기업, 중소기업을 도울 거냐. 이제 기업 지원 사업이라고 전략적인 계획을 가져와라, 뭐 이렇게 나왔다면 어디를 돕는 게 가장 전략적일까? 그걸 논리적으로 처음에는 명분을 찾아야 되겠죠. 그러고 나면 결과물, 아웃풋이 원하는 목표가 원래 있었을 거예요. 비전, 골이라는 게 있죠. 그 골이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는지를 봐야 합니다. 왜 도와야 되고, 그러면 뭐가 좋아질 것이다. 목적과 대상이 명확하게 표시가 되는 것들이 주로 아웃풋에 있거든요. 그 사이를 드라이브하는 과정들, 운영하는 과정, 오퍼레이팅하는 과정들이 프로세스예요. 그게 창조적이고 좀 새로운 방법들이 적용이 돼서 효율이 높아지면 좋겠죠. 네, 그리고 결과물이 나오는 것들이 반영이 많이 되었거나 구현이 됐다면 선도기업에서 성공했던 기업 성장 모듈이 탄소에선 과연 안 될까? 자동차에선 안 될까? 선박산업에서는 안 될까? 문화관광에서는 안 될까? 이런 것들 이제 통합적으로 한번 확인해보고 대상의 특성들을 다시 비교해보면 운영하는 방법이 스타일이 약간 바뀌어야 되겠구나. 그게 바뀌면 목적이 약간 바뀌겠다. 우리가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성장 사다리를 만들었는데 사다리는 있는데 그 사다리를 타고 갈 기업이 없으면 그건 의미가 없잖아요. 논리적으로도 답이 안 나오고. 그러면 사다리를 만들어 놓는 게 가장 우선일까? 아니면 그 사다리에 올라탈 수 있는 기업들을 많이 모아놓는 게 좋은 걸까? 이걸 이제 통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기간과 시간이 얼마 없으니 둘 중에 하나를 하자. 네, 그렇게 된다면 뭐부터 할까? 대상을 먼저 고르는 게 중요할까? 아니면 목표를 먼저 설정하는 게 중요할까?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뒤에 가면서 그런 얘기들을 좀 풀어볼까 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살렘이라는 분이 틀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지금 앞서도 잠깐 거론했던 것처럼 기업을 육성하는 게 인프라를 만들어 놓는 게 좋은지, 풀을 만들어 놓는 게 좋은지, 아니면 기업을 육성하는 체계를 만들어 놓는 게 좋은 건지, 그게 지금 상황일 거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한테 조치해야 될 특정한 상황으로 내려왔다면, 그러면 밑에 파란색으로 박스 쳐놓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황들, 인프라를 활용하는 게 중요해요. 첫 번째는 정보가 누구한테 있는 건지, 또 정보가 어디에 있는 건지를 찾아야 됩니다. 또 그게 사람한테 주로 있으니까 적정한 사람들을 확인하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우리가 운영 가능한 환경은 여기까지 돼 있구나라는 걸 빨리 알아내는 거 하나가 필요하고요. 기관에 계시기 때문에 과업을 혼자 할 수도 있는 것도 있지만 혼자 못하는 경우들도 많을 거예요. 그건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뭐 거래 대상도 있어야 되지만 상호 이익도 있어야 되고 공정성도 있어야 되고 또 그 거래가 계속되면 그건 특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철수하는 방안 이런 것들도 고민이 되어야 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환경, 컨텍스트가 설정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호감도나 또는 긴급성들을 조절하는 작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밑에 베이스가 없으면 당연히 기회와 상황이 와도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그런 게 필요하구나. 그걸 이해하는 시간 동안에 또 그 관심을 갖기 위해서 야근을 하고 잔업을 하고 여기저기서 물어보고 그런데 내가 다 해야 되겠다? 그러면 시간과 호감성, 긴급성이 해결이 안 되잖아요. 네, 이럴 때 이제 전략적 사고가 필요해요. 뭘 버리고 뭘 내려놓고 뭘 취할 것이냐. 네, 전략은 최소의 비용, 최소의 리스크를 가지고 최선의 결과물, 최선의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이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다 준비되어 있을 때까지 시간을 벌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정보를 선택할 건지 과업을 선택할 건지 확인들을 좀 하셔야 해요. 그 부분들을 이제 하나씩 풀어보면 전략을 수립하고 또 전략을 이행한다면 포피를 좀 보라고 추천을 많이 드립니다. 첫 번째는 기획안, 플랜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게 어떻게 보면 목적이겠죠. 목적을 어떤 거로 설정하는지 또 왜 하는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 기획안에서는 목적, 구성, 뭐 그건 이제 수단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을 거고요. 대상도 있어야 될 거고 기대 효과 이 부분들이 파악이 돼야 될 거고요. 다음은 이제 패턴이라는 것들을 파악하셔야 합니다. 지원 사업이든 활성화 대책이든 이런 것들이 그냥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기존에 어찌 보면 한두 바퀴 돌아갔던 그런 틀들이 있을 겁니다. 그 틀을 커스터마이징, 튜닝하는 작업들이 필요해요. 근데 그게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부터 하고 뭘 나중에 할 때 효율적이었는지 또는 어떤 부분들을 자극을 했더니 더 효과적이었는지 또 그 부분을 공공기관이 드라이브 했을 때 또는 민간이 했을 때 어떤 효과들이 나왔었는지 그 패턴을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차별화를 위한 틈새 위치 우리가 하는 것들이 기존에 했던 것들을 따라하면 그건 그냥 제목만 바꾼 문서가 되거나 정책 내용이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틈이 생기는 부분들을 잘 포지션을 해야 합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여기에 이제 시급성을 갖다 놓으면 얼마나 긴급한지 또 얼마나 중요한지 또 그 부분의 효과가 얼마나 대중적으로 퍼지는지 일반화될 수 있는 건지 이런 컨셉들을 보고 기술적으로 내가 돕는 게 가능한 거 또는 시장 쪽으로 도와주는 거 아니면 자금적으로 도와주는 거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텐데 그런 이제 전략의 포지션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건 축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도 뒤에 잠깐 얘기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시장의 컨셉을 이해하는 정도 이게 좀 필요해요. 지금 시대적 흐름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기업체들이 이런 고민을 하고 있구나. 그런 개념들을 알아야 합니다. 요즘 이제 전북 지역도 그렇고 경남 지역, 경북 지역 뭐 다 비슷하긴 합니다만 산업체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안 팔려서 제품이 안 나가서 일 수도 있지만 수익이 안 나서 일 수도 있습니다. 많이 매출이 일어난다고 좋은 게 아니라 이윤이 많이 나는 게 좋은 거예요. 네.
뭐 100억 수출을 했는데 이윤이 1억. 그런 상황이 하나 있고, 10억을 수출했는데 이윤이 5억. 그럼 매출로 보면 10분의 1이죠. 100억 매출을 일으킨 수출한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은 이윤이 1억이고 좀 작은 기업은 10억을 수출했는데 이윤이 5억이다. 네, 이렇게 되면 우리가 효율적으로 볼 때 큰 걸 돕는 게 유리한 건지, 작은 기업을 알차게 도와서 많이 남기고 그 많이 남은 이윤을 다시 재투자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돕는 게 좋은 건지, 거기에 따라 컨셉이 완전히 바뀌어요. 일자리 창출 사업을 대기업들에게 한 명씩 더 뽑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게 훨씬 좋을 건지, 그건 채용하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프라이드가 올라가니까 좋을 수 있지만 기업체 입장에서는 자동화라든가 인공지능을 도입해서 계속 인건비를 줄이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곳에다가 채용의 결과물을 올려놓는 게 과연 단기적으로는 의미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그 부분들이 효과적일까? 네, 이런 부분들을 보는 것들이 이제 시장의 컨셉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4가지 항목들을 보시면 좀 다른 상황들이 생길 수 있다. 네, 보통 이제 점검할 때 저희가 많이 쓰는 방식 중에 4가지 P를 확인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